없습니다. FOMC 회의 이후를 바라보자는 이 심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출정식 발언 이후를 일단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외치시는 분이 있죠. 신창한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청자 여러분, 청송전남 신창환입니다. 오늘도 개별주에 대한 공격적인 마인드는 유효합니까? 예, 오늘 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글로벌 그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테마되는 부분이 그리스와 터키 부분입니다. 이제 터키와 그리스 부분을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직설적으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와 터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터키나 그리스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5,000년부터 앙숙 관계예요. 앙숙 관계인데, 그다음에 이제 터키와 그리스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러시아의 북해 함대를, 그러니까 그 지중해 함대를 방어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길목에 있고, 특히 이제 터키가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터키 아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에 갑질을 좀 했어요. 갑질을 하니까 미국이 터키를 치면서 그리스에 전투기 150대 업그레이드와 무기를 40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그 터키가 충격을 먹었죠. 터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미국의 사드 대신 러시아의 SS-400을 매수한다. 그래서 난 미국 너 상관하지 마라. 이래가 친중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터키가 지금 충격 먹고 지금 누워 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면서 보통 그 미군들이 동해를 Japan of Sea and the Sea Ear, 그러니까 동해와 일본어를 두 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동해를 빼고 일본해의 방어는 일본군 자위대가 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그 배가 그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는 그 배 이름이 여러분 아다시피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을 폭격했던 그 배예요. 그만큼 이제 미국이 신뢰한다, 일본을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신뢰를 좀 안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그리스와 터키 이래 치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거기에 휴유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지금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가 여러분 아다시피 큰 폭의 상승, 그리고 뭐 다우존스 지수 신고가입니다. 거의 신고가 수준이고, 나스닥, S&P 다 신고가 수준이고, 반도체도 지금 폭등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어제 코스닥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오 참사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죠. 그 이제 제가 얘기는 뭐 제가 계속 우리가 이제 불안하니까 실적 저평가를 찾는데, 바이오가 실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저는 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오는 자리지만 큰 개별 종목으로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각계전투거든요. 시장이 각계전투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피도 여러분 절대 저가주의 상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직까지 지금 코스닥 개별 종목 쪽으로 이제 요즘 코스피의 개별 종목이 코스닥보다 더 강합니다. 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쪽으로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덤벼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덤벼드니까, 코스닥 쪽으로 많이 덤비니까 코스피 쪽으로 이제 조금 약세를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아다시피 엄청난 수익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수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 듣겠지만 5,000원짜리 이하 종목, 여러분 코스닥 종목을 쭉 한번 가격들을 쳐보면 100% 수익 안 나는 종목이 드뭅니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코스피의 100개 종목 여기 보시면 절대 저가주가 어제 뭐 키움미디어 상한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주식입니다. 코스피 주식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코스피 주식은 제가 볼 때 어제 11일평을 튕기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가장 관건은 저희들이 이제 61일평을 달릴 것이냐 안 달릴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달릴 것이냐 안 달릴 것이냐 문제인데, 저는 61일평이 조금 그 구름 안에 들어가서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름 안에 다닌다는 것은 구름이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고 2135포인트, 지금부터 한 35포인트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예상하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찍고 하방이냐 아니면 안 찍고 하방이냐 이 차이지, 저는 주가가 다시 2050포인트를 한번 찍는다에 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시황이 저도 점쟁이가 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주가가 25포인트 정도 하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이제 떠버리면은 괜찮습니다. 글로벌 증시에도 떠버리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나약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글로벌 증시와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최근에 하이닉스가 뭐 적자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적자는 나겠지만 반도체 부분이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수익은 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형주는 아니다. 대형주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으면 우리나라 주가는 지금 현재 2,300포인트 가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 괴리가 이만큼인데 이 괴리를 메울 것이냐 안 메울 것이냐 저는 못 메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은 지속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끊임없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변함없이 굉장히 개별 종목 이게 입동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12일 내로 이 빗각으로 가지 못하면은 이 빗각이 이 앞쪽의 빗각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이제 저걸 할 때 장세를 볼 때 61일평과 21일평의 간격입니다. 61일평과 21일평 간격이 넓어지면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20일과 60일이 골든 크로스 난 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빗각으로 못 간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빗각의 이유 중에 하나가 20일과 60일의 골든 크로스가 한참 후에 난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종목 장세는 끊임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개별 종목에 일조하는 게 신용입니다. 어제 신용이 또 늘었어요. 신용이 저는 9조 전후까지 분명히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많은 분들이 바이오 갖고 있던 분들이 저에게 충격을 왜 바이오가 떨어지느냐 묻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제가 했는데 이 바이오는 신용 부분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그 코스닥 주식, 코스피는 모르더라도 코스닥은 이 액면가를 착각을 우리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왜 착각을 하고 있냐면 셀트리온 현수 같은 거 이 액면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같으면 이게 얼마짜리냐면 거의 27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27만 원짜리 주식이고 CJ ENM 이 주식이 액면가 5,000원이지만 신라젠 같은 액면가 500원에 여러분 5만 5천 원 같으면 55만 원짜리 주식인데 이 코스피에서 55만 원짜리 주식이 EPS가 제로고 퍼가도 안 잡힙니다. 그러면 이게 종이 같은 주식을 55만 원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이 좋으면 바이오 주식들이 꿈을 먹고 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바이오 주식이 주가가 약세 보일 때 또 횡보 국면이나 개별 종목 때 굉장히 노출을 합니다. 왜 노출하냐면 이런 주식들이 신용은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가격이 비싸더라도 뒤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가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지만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고가 바이오 주식들 사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전부 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딜레마에서 지금 장이 빠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좀 생각을 좀 반듯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주가 지금 팔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워낙 물론 바이오가 부도 안 나면 끝까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바이오 주식을 내가 샀는데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신라젠을 묻는데
신라젠에 지금 뭐 40~50% 빠졌는데 물타기 하면 안 되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개별 종목 장세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물타기, 특히 바이오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물타기를 묻는데 물타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큰 손들이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반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제 여러분이 장이 좋았죠. 그래 뭐 크게 뜨지는 않았지만 좋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큰 손들이 894가 균형이 맞는 그런 상태인데 이 코스닥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이제 폭락했죠. 폭락인데 어제 코스닥은 여러분 기술적 반등 없는 장중에 반등 없는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젖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큰 손들이 뭐 최근에 들어서 끊임없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손들이 파는데 거래 대금도 적은데 거래량은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소형주를 사고 대형주는 사자 있으면 무조건 두드러 판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며칠 전에 그 한 열흘 전에 코스닥 차트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며칠 더 올랐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욕을 했는데 아니다. 이 코스닥은 저가 아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코스닥 이때 또 사시는 우리 개인들이 또 무지하게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물리니까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해보면 코스닥에 대해서 특히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바이오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바이오란 게 끊임없이 돈을 갖다 퍼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바이오가 좀 힘들지 않을까. 특히 코롱 관련 바이오 때문에 찬물을 꺾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폭등을 했습니다. 4% 저도 이렇게 많이 뜬 거는 본 적이 좀 드문 것 같은데요. 예, 폭등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뭐 나스닥 S&P 500 우량주만 뜨고 그 밸런스 많이 쪘는데 오늘 뭐 기술적 분석적으로 바이오 주식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그 사이에 쉬었던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순환매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 한쪽에 몰빵 치는 거 저는 반대한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센 종목을 분산 매매해야 됩니다. 그 한류타임즈 이 종목 한번 보면요. 전날 그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갔는데 이게 역배열 상태에서 상한가인데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거든요. 그 이튿날 어제 또 상한가를 보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한데 지금 이게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으로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정배열도 아니고 근데 뭐 다는 뭡니까? 큰 손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버스티안 인덱스 그 차트를 많이 봐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어쨌든간 뭐 대량 거래가 폭발하는 종목 중에 센 종목 그런 종목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은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증권시장에 왕도가 뭐 있습니까? 돈 먹는 사람이 왕도거든요. 근데 이 돈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큰 손들이거든요. 그 큰 손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지금 여러분 이런 종목이 한류타임즈 실적 보고 뭐 외국인이가 쌍거리고 눌림목 이런 계산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UCI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UCI도 이런 지금 상한가가 3일 연속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뉴질랩도 마찬가지고 해성업도 있으면 마찬가지고 드림시큐레이터 비즈니스원 보면 어제 많이 떴던 종목들 한번 회사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걸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100% 200% 수익이 한 주 만에 나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동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안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 인버스 레버리지를 하셔야 되지만 한다면은 이런 종목에 여러분 갖다 공격적인 마인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거를 이 방송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신고가 종목 사라 했는데 지금 어느 방송도 우리 MTN 빼놓고 이렇게 여러분 제때 구석구석 꼼꼼하고 촉촉하게 했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눌림목 사지 마시고 최저 10일 신고가라도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패턴장이지 지금 실적비 저평가 여러분 뭐 트럼프 이제 뜯는 것도 지었고 시진핑이 뚱뚱한 것도 보기 싫고요. 뭐 다 보기 싫습니다. 지금은 오직 여러분 계좌에 상승 수익 나는 것만 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주식도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예상 주가 지금 오늘 아침에 공격적인 매수 저는 반대합니다.
공격적인 매수를 받는. 왜냐하면 요즘에 거래대 금액이 되고 공격 매수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오늘 우량주 상승도 여러분 개별 종목에 한번 돌아가는 순환매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뭐 주식이 계속 갈 것이다, 그거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천남 신청환입니다. 네, 오늘도 신청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